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을 양 옵션 강하게 죽이면서 변동성 매도를 주었으나 오후장에는 시장이 눌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했고, 해외 시장 또한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에도 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조용한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션 시작 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결국 글로벌 증시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변동성도 17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와 버렸는데요. 오늘 통화옵션 만기라 통화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미국 국채가 다시 주저앉고 골드도 2,900달러를 넘어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것이 다시 내려오는 반면 구리는 무려 3%가 상승하면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시장이 뭔가 상승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관세 전쟁 이슈가 세컨드 페이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에 현물을 과도하게 끌어올려서 마감시키는 바람에 선물이 심각한 저평가 상태로 마감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가 나름 긍정적으로 마감한지라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이 기대되었어요. 실제로 코스닥은 장 초반 9시 15분까지 위로 강하게 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매우 강한 양매도가 쌓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단단히 틀어막았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한 것은 아니고 현물이나 선물이나 방향성 없이 미결제 약정을 계속 청산해가면서 일단 이번 주의 상승은 여기까지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다가 오전 10시 30분 홍콩이 아시아 주식 헤드쿼터에서 본격적으로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홍콩 증시도 상승을 시작하고, 또 우리 증시도 다시 334.8포인트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순간적으로 순매수 전환하면서 야 이제 바닥 쳤나 싶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솔솔 흘러내리면서 오후 12시 18분 시간상 이거 오늘 상승은 끝났다, 그래봐야 그냥 양매도다 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오후장에만 무려 5,000개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물만 누른 게 아니라 현물도 다시 누르기 시작해서 무려 2,4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였는데요. 연기금이 1,200억,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이 1,200억 매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증시는 꽤나 심하게 눌릴 뻔했어요.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 장에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오후 12시 18분 이후에는 급격히 나빠져서 장중 한때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1.7포인트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6포인트 이하로 눌린 구간에서 쌓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지금 1조가 넘어가죠. 그동안의 위클리 옵션 결제 때 소화된 물량도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2월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쌓이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3월에 청산되거나 롤오버 될 텐데, 차익 매도가 많이 쌓인 것은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저가에서 많이 팔아놓은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 급등기에 청산을 해야만 소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찾을 때까지는 이거 상승 전환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저나 참 아쉬운 게 목요일 장마감 무렵 그 선물 베이시스 강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초강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베이시스를 눌러놓는 걸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이제는 저평가 매력은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베타 1으로 돌아간 것이지 아웃퍼폼을 할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물론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래도 하나둘씩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선택받지 못하면 시장이 의미있게 상승한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게 지금 시총 3위거든요. 시총 2위와의 격차가 아직은 있지만 최근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축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1월에 반등한 것은 초저평가에 의한 자율 반등이고 2월에는 기가 조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주도주 찾고 3월에 1분기 확실한 강자를 보여주면서 주도주가 드러나게 되면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레벨업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방어하고 작년까지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증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 변동성을 만들어낸 역할이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매우 강한 옵션 매도를 하였어요. 오전장에 콜옵션이 잔뜩 눌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엄청 눌렸다고 봐요. 지수가 334선에서 332선으로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거의 안 살아났거든요. 마켓메이커들은 이번 옵션 2월물을 이제 340에서 330 구간에서 확정 진료를 한 것 같은데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330.5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329.2포인트가 깨지게 된다. 그러면 또 롤링다운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329선은 쉽게 깨지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상단이 계속 막혀가는 게 걱정됩니다. 금요일 미국 세션에서 관세 이슈가 재부각된지라 다음 주 월요일 CME 전자거래의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따라서 월요일은 329선을 깨든지 아니면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329선을 안 깨거나 또 빠르게 회복한다. 그럼 다음 주는 그냥 양매도장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오전장이 반등을 줬다가 오후에 밀리면서 329선을 깨서 마감하거나 또 나스닥 선물이 이 아시아 전자거래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이번 주는 위로 쿵 아래로 쿵 하면서 높은 변동성이 움직임을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옵션 매도가 쌓이면서 먼슬리 옵션이 변동성이 죽었어요. 근데 위클리 옵션은 월요일 만기되는 거 이거 상대적으로 덜 죽었거든요. 실제로 유럽 세션 시작 후 코스피 야간 선물과 콜옵션은 바로 튀기 시작했는데 미국 세션 시작 후에도 야간 옵션 시장에서의 풋옵션 가격은 꽤나 강하게 늘렸죠. 그러니까 미국 논팜 지표가 발표된 것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별다른 걱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세션에서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미국 지수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하락 전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물이 330선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서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을 지켜낸 정도로 월요일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월요일만큼은 고평가된 위클리 옵션이 다 죽게 되고 먼슬리 옵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죽다가 다시 화요일부터 죽든지 아니면 롤링 다운이 나오든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은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상승 시도도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하락할 이유도 찾지 못한 아주 지루한 저변동성 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논팜도 시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 이야기를 하면서 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변동성이 조금 올랐을 뿐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수의 일중 진폭 자체는 낮았지만 변동성이 17.45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주에 발생한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소멸된 줄 알았는데 변동성이 레벨업을 하면서 더 큰 충돌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이 맞고 오늘의 조정 정도로 시장이 꼭지를 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한편 채권 시장은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로존 채권이 3월에 연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레벨업을 한 듯 했는데 오늘 논팜 발표 이후 단기물이 매우 중요한 하락 전환을 해버렸고요. 미국 10년 국채도 굉장히 중요한 하락이 나왔죠.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기존 박스로 회귀해서 채권 변동성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논팜 결과에 증시가 반응하지 않고 금리가 다시 오르고 심지어 종가까지 채권이 눌린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의 하락은 산불이나 일시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이고 실업률이 4%까지 빠진 것을 즉 고용지표가 여전히 잘 나온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편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이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금리가 박스권 내로 회귀해서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쯤 되면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때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비하면 증시는 여전히 묻지마 매수가 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통화시장 이야기할게요. 통화시장은 통화옵션 만기가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용할 거라고 봤는데 아시아 세션 초반에 151엔대로 강세를 보였던 엔화는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다시 152엔 가는 건가 싶었는데 논팜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통화시장은 좀 조용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세션 시작 후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US 스틸 인수 반대를 기시다 총리 방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등 시장에 잡음을 일으키면서 엔화는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로화는 마이너스 0.5%를 밀었죠.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살벌한 통화시장이 감마 폭발 같은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관세 충격은 어느 정도 면역이 되었고 다음 주는 충격이 아니라 점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바란다는 미국이 한 행동 보면 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죠. 이건 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있나? 그렇다고 중국? 이거는 뒤통수 치는 깡패죠.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때리는 깡패가 더 낫다 싶긴 한데 여튼 참 그렇습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다가 유럽 세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맞으면서 보합까지 밀렸어요. 실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 맞았는데 반면 구리는 귀금속이 차익 실현에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3%의 상승을 그대로 지켰어요. 구리는 이번 주에만 무려 7% 넘는 상승하면서 작년 5월과 9월 이후로 눌림이 나오던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를 돌파했다고 해서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 나온다? 글쎄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구리 상승은 일단 미국, 중국 관세 부과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것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만만디로 나온다, 아직 반등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오버액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상승이 펀더멘털에 의한, 그러니까 수요의 쇼티지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관세 이슈로 인한 상승이라면 이벤트 해소가 딱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거품이 꺼져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봐요. 여하튼 구리 상승은 지금 미국이 구리 스크랩 수출 이거의 40%를 그리고 정광은 16%를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미리 수출 물량을 확보해 두려는 매수세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구리 가격 상승은 약간 오버액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름은 유럽 세션 초반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아니라 그냥 자율 반등 정도에 그쳤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야기에 출렁거리긴 했는데 텍사스 기름 기준 70.6달러는 어떻게든 좀 버텼죠. 기름 변동성인 OVX 인덱스는 29.66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다음 주에 유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계속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70달러를 어떤 이슈로든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기름 변동성이 다시 상승하면서 기름이 66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방산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주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유가도 어느 순간 레벨 다운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세션 개장 전에 S&P 변동성 선물은 16포인트 중반에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논팜 발표에도 시장이 잠깐 이 선물만 출렁거렸을 뿐 별다른 방향성 안 나타났죠. 그리고 10시 반 이 프리마켓 시작되면서 지수 선물이 솔솔 올라오고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선물은 바로 1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월이 월중 고점마저 돌파했거든요. 이때 변동성은 16.35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작년 1월이 변동성 저점을 0.1포인트까지 좁힌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웬만해선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오르는 것도 뭐 제한적인 지루한 그런 장이 되겠다 싶었는데 0시 땡 하면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컨센서스를 크게 넘긴 4.3%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지표는 시장에서 그닥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지표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이거는 그 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설문이 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이 지표로 인해서 매도가 나왔긴 하지만 개장 후 숏스퀴즈가 30분 동안 나온 다음 더 이상 못 올라간 것. 그러자 그냥 일중 매수자들이 빠르게 손절해서 내려온 것이다. 이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 하락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16.8포인트밖에 안 올랐죠. 한마디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 시장이 하락한 것 그건 아니다. 그냥 속도 조절만 한 것이다 이건데 문제는 새벽 0시 50분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했던 소식에 다시 지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0%, 그럼 나도 10%, 뭐 유럽이 뭐 5%, 그러면 우리도 5%, 중국이 20%? 아 그럼 우리도 20%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국가별로 그냥 똑같이 관세 부과를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도 변동성이 17포인트 초반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장중에 엄청 흔들리긴 했지만 추세적 매도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마감 후 바닥을 확인한 증시는 오후장 시작되면서 다시 조심스럽게 반등 시도가 나타났군요. 자, 그런데 새벽 3시 40분 마찬가지로 특별한 뉴스가 없었지만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자 매도가 쏟아지고 이후에는 반등다운 반등 없이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오늘이 미국 증시 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논팜 발표 직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그냥 무난히 상승 지속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콜롬비아나 멕시코, 캐나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바로 멍군으로 돌아왔죠. 근데 유럽 대륙이나 특히 중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공교롭게도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충격파는 보통 주말에 이슈가 발생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 시장에만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미국 증시 본장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 아시아 세션에서 콜옵션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다. 응? 근데 이때도 헤지펀드가 롱 포지션 잡은 것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테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시장을 방어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세션의 전자거래에서 미국 선물이 또 빠진다. 그러면 미국 본장 들어서 과연 시장이 또 무지성 매수를 보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입니다. 자, 개별 종목은 확실히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어요. 레딧, 로빈훗 마켓스 이런 주식들은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중국 익스포저가 큰 애플은 다시 마이너스 2.4% 하락 맞았고요. 심지어 나이키는 마이너스 4% 하락을 보였죠. 연중 신저가는 물론이고 작년이 저가마저 깨지게 생겼어요. 그 외에 이번 주에 급반등을 하던 브로드컴 마이너스 2.8% 빠졌고 아마존도 갭다운 출발하고 반등 좀 시도하다가 반등 시도에 실패하자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4% 종가 저가로 내려갔어요. 정리하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자금 이동이 여전하지만 TQQ 같은 인덱스 롱을 지른 전략은 금요일에 지수가 종가 저가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변동성 또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와서 17.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미국도 유럽도 17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새로운 국면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총평 때 부연하겠지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영향을 보는 것이 시장에는 좀 처음에 좀 얻어맞더라도 이후의 회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었다라고 보았는데 중국과의 진정한 승부를 앞두고 이 이른바 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 뭐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여기에서 이미 미리 블러핑 전략을 좀 노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상단이 제한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락 전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금요일이 낙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되었어요. 특히 작년까지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가 혹시라도 의미 있는 하락 전환한다 그러면 2월은 월봉,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아시아 증시 중 일본 증시가 지금 금요일에 그 트럼프와 이시바 총리 회담 결과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장에서 니케이 선물이 박스 하단을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다음 주 초 흐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금요일 TSMC ADR이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TSMC도 다시 121선 조정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좀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급등할 것인가 이건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켓메이커들이 2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상단 340, 하단은 330으로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 하향 이탈이 나타날 경우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점진적 상승할지 아니면 끝까지 지그재그 양매도로 귀결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이 그 먼슬리 옵션은 미결제약증이 위로 쏠려 있었어요. 오전장 반등 나와도 오후장은 다시 330선 혹은 그 이하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주식을 숏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급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쌓는 정도 그리고 전략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숏포지션 쌓으면서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을 가지고 공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통화 옵션 만기로 통화 시장을 잔뜩 눌러놨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날 게일지 이걸 보고자 해요. 특히 금요일이 그 트럼프 이시바 총리 회담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좀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는데 이게 NY 급등과 미국 국채의 급락을 막기 위한 전략적 협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리서치가 필요하죠. 뭐 제가 정치 쪽 리서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깊게 말하기는 못하겠지만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인덱스 자체는 나름 강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관세 부과 이슈에 대해서 과도한 바이 더 딥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시장은 점점 고점을 낮춰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급락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 바닥을 다진다 그러면 2월 후반에는 결국 쇼크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요일 하루는 무게 있는 경제 지표 없어요. 그러나 주 중반 그리고 후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채권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아래로 굳히게 될지 이것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